안녕하세요. 아인슈타인입니다. 이번 차수부터는 앞서 차수에서 말씀드렸듯이 데이터 시각화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투자자가 선호하는 지역 또는 이슈가 되는 지역을 살펴보는 내용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차수는 경기도 성남시에 소재한 분당구입니다. 소개드릴 내용의 순서는 첫째, 분당구가 속한 일기 신도시의 히스토리를 들여다보고요. 두 번째, 분당구의 수급 상황이 어떠한지, 그리고 세 번째로는 분당구를 투자하려면 어떠한 항목들을 살펴봐야 되는지, 네 번째는 해당 항목들의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는 단지들이 어떠한 단지들이 있는지, 다섯 번째는 해당 항목들을 직접 찾아보는 방법들을 소개해 드리고요.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는 분당구가 처한 시세 상황을 체크해 보는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일기 신도시는 6공화국 노태우 정부 시절 주택 부족 해결을 위해 주택 200만 호 건설이라는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의 주택 건설 프로젝트를 추진할 때 그 일환으로 지은 신도시입니다. 총 200만 호 중 수도권 일기 5개 신도시에 건설된 물량을 35만 호를 잡았고, 나머지 170여만 호는 인천의 연수, 대전의 둔산 등의 지방 거점 신도시 및 전국 각지의 택지지구 사업들을 통해 물량을 채웠습니다. 일기 신도시를 기폭제로 대한민국에서는 본격적으로 아파트만 짓는 지극히 기이한 한국적인 주거문화가 만들어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분당, 일산, 중동, 평촌, 3번의 이른바 5대 신도시가 일기 신도시로 탄생된 것입니다. 말 그대로 서울 시내의 강남, 목동, 상계 등의 대단위 주거단지 개발 이후 서울 외곽 근교의 허벌판 농촌을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도배한다는 계획이 실현된 셈입니다. 이 결과로 1990년을 정점으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주택 보급률도 1990년에는 63%였지만 일기 신도시 개발이 끝나는 1997년에는 82%로 높아지는 등 집값 안정에 크게 기여하기도 하였습니다. 지역을 살펴본다면 제일 우선순위가 수급 상황을 체크해 보는 것입니다. 수요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지 또는 감소하고 있는지 그 원천을 봐야 합니다. 순 이동자 수를 체크해 보려는데 아쉽게도 구 단위는 특별시와 광역시까지만 구분되어 있고 도급은 시군으로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럼 성남시 전체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우선 서울과 경기도에서 경기도 성남시로 전출가는 이동자 수 흐름을 살펴보겠는데요. 2016년도부터 올해 2월까지 지속적으로 감소세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성남시 인구가 어디로 빠져나가는 걸까요? 2018년 1월부터 매월 단위로 흐름을 보겠습니다. 우선 경기도 성남시에서 빠져나가는 이동을 볼 때 서울의 강남구와 송파구의 흐름이 돋보였습니다. 보시게 되면 두 지역구로 이동하는 순 이동자 수의 흐름이 증가세입니다. 다음은 경기도 성남시에서 경기도 타도시로 이동해가는 순 이동자 수를 짚어보았는데요. 경기도 광주시, 용인시, 하남시, 화성시로의 순 이동자 수 흐름이 돋보였습니다. 다음은 공급적인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2019년 올해는 경기도 성남시의 경우 성남시 수성구와 중원구의 입주 물량이
측정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는 마찬가지로 분당구는 입주 물량이 없고요. 성남시의 수성구와 중원구가 적정 수요 대비 많은 양의 입주 물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2021년 내후년에는 성남시에 분당구를 포함하여 중원구와 수성구를 망라한 입주 물량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분당구만 살펴봤을 때 적정 수요보다 많은 양의 공급 입주 물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경기도 성남시에서 순 이동자 수가 이동해가는 용인, 하남, 화성, 광주시의 입주 물량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용인시입니다. 2019년의 입주 물량입니다. 2020년 입주 물량입니다. 2021년 입주 물량입니다. 2022년 입주 물량입니다. 보시다시피 용인시는 올해 입주 물량이 해당 시의 적정 수요보다 훨 많은 입주 물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광주시의 입주 물량입니다. 2019년도 예정 물량이고요. 2020년도 그리고 2021년도 예정 입주 물량입니다. 화성시의 2019년도 입주 물량입니다. 적정 수요보다도 훨씬 많은 입주 물량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입주 물량입니다. 그리고 2021년도, 2022년도 입주 물량입니다. 하남시의 입주 물량입니다. 2020년도 입주 물량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21년도 물량입니다. 이번에는 공급적인 측면에서 두 번째 요소인 미분화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경기도의 성남시, 광주시, 용인시, 하남시, 화성시의 2017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의 미분화 현황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미분화 물량이 상당히 감소하고 있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분당구를 뒤져보겠습니다. 분당구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신도시 1기입니다. 그 말은 판교 쪽과 같은 일부 지역 말고는 1기 때 건축되어진 단지들은 대부분이 연식이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준공한 지 약 25, 6년이 경과되고 있는, 즉 재건축 연령대에 들어가고 있는 대부분의 아파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분당구는 여러분은 어떠한 잣대로 투자 물건을 잡아낼 수 있을까요? 저는 최소한 두 가지 요소는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첫 번째로 재건축을 하더라도 남아있는 학교를 생각해야 하고요. 두 번째는 재건축을 한다는 전제하에 해당 항목들을 상대 비교하여 우수단지들을 걸러내야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항목들을 갖고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당구를 투자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 중 첫 번째 부분입니다. 분당구에 소재한 중학교 중 2016년 국가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에서 국어, 수학, 영어 3과목 평균 점수가 80점 이상인 중학교만 추려보았습니다. 해당 우수 중학교가 총 16개가 분당구에는 소재하고 있는데요. 참고로 분당구는 서울 및 경기도 내에서 인구수가 2.2%를 점유하고 있고요. 사업체 종사자 수가 2.7%를 점유하고 있는 반면에 이러한 우수 중학교의 수량이
약 4.9%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즉, 성남시의 분당구가 우수 중학 학군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근거리 배정 원칙인 이러한 우수 중학교 인근에 있는 아파트가 투자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있어야겠죠. 다음으로 고려돼야 할 두 번째 요소입니다. 분당구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1기 신도시입니다. 즉 준공한 지 20여 년이 경과되고 있는 재건축 연령대에 들어가고 있는 아파트 단지가 대부분이죠. 이러한 다수의 재건축 아파트를 비교하여 우수한 단지들을 화면에 보시다시피 솎아내야 하는데, 그 솎아내기 위한 항목들이 예를 들면 용도 지역에 맞는 용적률과 아파트가 보유하고 있는 세대수, 다음으로 세대당 평균 대지 지분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본 화면은 세대당 평균 대지 지분이 17평 이상인 아파트들을 솎아내서 표로 만들어 보았는데요. 특히 세대당 평균 대지 지분은 기부 체납과 조합원의 주택 지분을 공제하고 남은 면적의 부지로 일반 분양분의 주택을 짓기에 상당히 중요한 평가 항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해당 단지의 사업성 분석은 조합의 책자를 보고 총 사업비와 공사비, 일반 분양 기여금액, 그리고 분담금 등이 얼마나 되는지를 계산해 봐야 하지만, 실제 사업도 시작하지 않은, 즉 재건축 사업이 시작되지 않은 단지들의 상대 비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일부 항목만 비교해도 대략적인 비교는 할 수 있습니다. 직접 많은 동과 단지를 살펴보시려는 분들을 위해 여기서 참고한 세대당 평균 대지 지분을 구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대당 평균 대지 지분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세대당 평균 대지 지분을 구하려면 두 가지 사이트의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는 중앙일보 조인스랜드 부동산의 시세 페이지에서 데이터를 구할 수 있는데요. 만약 이 시세 페이지에서 데이터를 구할 수 없다면 토지이용 규제정보 서비스, 즉 루리스의 화면에서도 해당 데이터를 구할 수 있습니다. 우선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소재한 파크뷰의 세대당 평균 대지 지분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해당 창에 원하는 단지를 입력하면 아래와 같이 해당 단지의 정보들이 펼쳐집니다. 이 중에서 총 대지 면적 99,744평방미터를 총 가구수 1,829가구로 나누게 되면 세대당 평균 대지 지분이 약 16.5평, 약 17평이 나옵니다. 이 평수는 적은 평수는 아니죠. 그런데 이와 같이 파큐브처럼 중앙 조인스랜드 시세 페이지에 총 대지 면적이 수치가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만약 이렇게 수치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아파트 단지의 주소를 갖고 루리스, 즉 토지이용 규제정보 서비스를 찾아봐야 합니다. 해당 페이지에서 원하는 단지의 주소를 입력하게 되면 아랫부분에 총 대지 면적이 나옵니다. 이 대지 면적을 갖고 세대수로 나누어서 세대당 평균 대지 지분을 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대당 평균 대지 지분을 구하는 방법을 설명드렸습니다. 이 세대당 평균 대지 지분 못지않게 아파트 단지별 투자 차별성을 비교할 수 있는 항목이 용적률이 있습니다. 용적률은 다 아시다시피 재건축에서는 아파트의 기존 용적률과 새로 짓는 아파트의 허용 가능한 용적률 차이가 클수록 재건축 시 사업성이 매우 높습니다. 즉, 투자하려는 아파트의 기존 용적률과 새로 짓고자 하는
아파트에 허용 가능한 용적률 차이가 큰 아파트 단지를 선정하는 것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간혹 세대당 평균 대지 지분과 소유 아파트 대지 지분을 착각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세대당 평균 대지 지분 항목 못지않게 소유 아파트 대지 지분 이 요소도 매우 중요합니다. 소유 아파트 대지 지분은 향후 무상 입주 편향과 추가 분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요소인데요. 이 지분은 등기부 표제부 전유 부분 건물의 표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소유 아파트 공급 면적이 여러 평이고 대지 면적이 15평, 그리고 무상 지분율이 120%로 가정했을 때 무상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평수는 소유 대지 지분 평수, 즉 15평 곱하기 무상 지분율 120%, 결과 18평이 무상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평수입니다. 만약에 공급받는 평수가 24평이라면 24평에서 무상으로 받는 분양평수, 즉 18평을 공제한 6평만큼의 분담금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성남시 분당구 소재 아파트들의 가격 시세를 살펴보겠습니다. 기간은 2003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의 시세 흐름입니다. 전월 대비 매매가격 증감률이고요. 성남시 분당구 소재 아파트는 2007년 봄부터 음매값으로 하락하다가 2014년이 돼서야 반등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그 반등의 폭이 2017년 6월부터 큰 폭으로 오르게 됩니다. 반등한 2014년도부터 2019년 3월 중순까지의 기간 누적 매매가격 증감률은 성남시 분당구의 경우 29.71%나 상승하네요. 지난해 9.13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성남시 분당구도 예외 없이 소재한 아파트들의 매매 가격은 하락세를 면치 못합니다. 지금까지 분당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랜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